파일 주신 분이 한 500분 정도 되시고요. 저한테 안 주고 녹음 파일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한 500분 계시고요. 한 1000분 정도가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저에게 재료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뭡니까 3월 22일 날 현장 투표할 때부터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죠. 26시간 전에 하루 전에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한 30% 정도는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가서 현장에서 또 투표를 못 하신 분들도 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한 5% 정도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투표를 못 하고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뭐 ARS 부분도 또 뭐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이제 그 후보가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후보가 캠프를 만들어요. 후보가 캠프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오죠, 그죠? 자봉이라고. 자원봉사자들이 오면은 이분들이 이제 캠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뭐 청소시키면 청소도 하고 뭐 문자 보내라 그러면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부정 경선에 의혹이 있는 3월 22일 결정적으로 3월 25일 광주 이후로는 불신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캠프만 의존하지 않고 SNS 8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캠프만 절대 신뢰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제 관계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분은 자원봉사했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루에 전화 10,000통하고 그죠? 전화 오면은 야이 XXX야 시작해갖고 막 쌍욕이 나옵니다. 그런 전화를 한 10,000통 정도 받으면은 멘탈이 붕괴된다고 그 사무장부터 구모 사무장부터 시작해서 그 계신 분들 전화 받으시라고 참 욕 많이 먹으셨습니다. 제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뭐 욕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부정경선 때문에 그 후로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죠? 여기가 이재명 캠프가 맞나? 아니면은 민주당 이재명 캠프 지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흥행을 위한 민주당의 흥행을 위하여 지원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막 달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제 열렬하게 이제 경선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그런 민주당 캠프인가 지상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부정 경선의 의혹이 되었죠. 부정 경선 쪽은 거의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경선 쪽은 굉장히 많이 저랑 그다음에 민주당 쪽하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보면은 뭡니까 전부 ARS 이러면서 자료 보냅니다. 이러면서 첨부 파일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 있죠. 그죠? 이게 카톡으로 보내신 분들입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뭐 쭉 이렇게 ARS라고 적힌 거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자료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요,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보내고, 예, 이쪽도 이렇게 보입니다. 양쪽이라서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메일 쪽으로도, 예,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쭉, 예, 보이시나요? 예, 이메일 쪽으로도 이렇게 ARS 뭐 이러면서 자료 보냅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쭉 나오죠, 그죠? 페이지 수가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그다음 카톡, 그다음 텔레그램, 그다음 메신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쪽으로 왔는데, 카톡하고 이메일은 모아서 볼 수 있는데 메신저는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더라고. 모아서 보는 게 불가능해서 프린트를 다 못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그래서 자료를 많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제 반만 있죠. 반만 저를 주시고 반은 가지고 계셔 주십시오.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부터 그 뭡니까 ARS DB를 받게 되면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건 갖고 절대 보내지 말고 갖고 있어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뭐 아시다시피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얘기를 했었죠. ARS DB만 역발송하라, 까라 이 말이죠, 그죠? 막 까라송도 부르고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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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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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를 까봐라 까라 까라 뭐 이러면서, 예, 그 광화문 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 했을 겁니다, 그죠? 제일인 목소리 까랑까랑하게 해가지고 막 까라 까라 이러면서 이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민주당이 당연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뭐 어떻게 거부를 그 역발송을 할 수 있겠어요. 부정선거를 안 했다면은 당연히 깠겠죠. 뭐 부정선거 안 했는데 해보자 뭐 이렇게 딱 했을 건데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에다가 검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좀 조사해 봐 주세요. 이게 이런 점에서 의문스러운 게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봐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해서 안 되면 이제 검사가 민주당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겠죠. DB 까라. 그래서 안 깐다 이러면은 이제 네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아마 안 깔 확률이 높고 계속해서 뭐 개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까고 뭐 진실을 밝힐 것 같으면은 진작에 밝혔죠. 자, 이렇게 저한테 그러면은 왜 반은 못 보내게 하였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녹음을 해놔놓고 왜 반을 못 보내게 했느냐? 윤희김 너 무슨 생각이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생각해봐요.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아. 뭐 이렇게 막 경선이다. 뭐 되게 많지는 않지만 200만 명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은데 이 중에서 아이폰은 녹음이 안 됩니다, 그죠? 녹음되는 것은 삼성 폰밖에 안 됩니다. 삼성 폰으로 이제 삼성 폰 중에서 또 다 윤희김 방송을 듣는 건 아니니까 윤희김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삼성폰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ARS 이제 신청했는 사람들 중에서 녹음을 했는 게 한 1000분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황정희, 손승희님 외 2분 보고 계시고요. 여기는 연결 상태가 굉장히 매우 나쁨이라고 계속 나와서 지금 연결이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몇 분이 보고 계시는지 지금 보기가
힘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연결이 15분이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연결이 매우 나쁨이 나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연결 상태가 왜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삼성폰을 가지고 있고 윤희김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석했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녹음을 했는 거죠. 그래 녹음을 했는데 이제 반이 2분의 1은 저한테 보냈고 반은 저한테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을 못 믿었죠.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ARS DB를 달라 안 줄 거잖아요. 그러면 고소 고발을 해서 이제 검찰이 ARS DB를 줘라. 예. 하림씨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반은 이제 녹음을 했는 걸 저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이제 뭐 그분들이 줬는 걸 가지고 이제 그 DB를 ARS DB를 이제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맞나? ARS DB 진짜 했는 게 맞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 그 새로 오신 분들 예 이름을 다 못 불러드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제 계정을 틀 수가 있잖아요. 제 계정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서 싹 해가지고는 계정을 싹 틀어가지고 되면은 ARS 뭐 윤희김한테 그 보내는 사람 뭐 1000명 뭐 몇 명 되겠어요. 쫙 다 이제 일본으로 싹 바꿔버리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 까뿌리면 그만이잖아. 바꿀 수 있잖아요. 걔들은 백도어 이용해갖고 부정선거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이 다 싹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딱 주면서 자 해봐라 검증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래 하면서 쫙 검증을 해보고 자 저한테 안 보내신 분들 나머지 분들 반 500명 준비되셨습니까? 예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면은 얘들이 이제 ARS DB를 주면은 나머지 반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 반은 누가 이제 녹음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뭘 다 까보면 알겠지만 200만 명 전부 다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걸 또 싹 다 바꾸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까버리면 되지 않느냐. 60%가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걱정이 될 만한 이유가 있죠.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2분의 1이 수도권 120만 중에서 홀수번이 전부 없는 번호이다. 홀수번이면 몇 명입니까? 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6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전부 없는 번호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1번 찍었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된다고 치면은 30만 정도. 이게 전부 없는 번호로 나왔단 말이에요. 수도권 홀수번 전부 없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30만이나 없어졌다 그러면 214만 중에서 전체 중에서 30만을 빼주면은 184만 명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수는 변함이 없었어요. 214만 명이 똑같아요. 즉 30만 명이 사라지고 어디서 30만 명이 더 들어왔어요. 30만 명 한 20% 정도 됩니다. 한 20% 정도가 더 들어왔는 거라. 그래서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는 투표했는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왔어. 홀수번호는 전부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 그런데 숫자는 똑같아. 그러면은 어디서
또 3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20%. 그러면은 빅데이터라든지 ARS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나왔는 퍼센트, 수도권 퍼센트가 수도권, 그 다음에 광주, 호남, 제외교포 이쪽에서 뭡니까? 이재명이 그 발표하는 여론조사 말고, 그죠? 뭐 인터넷에서는지 우리가 조사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빅데이터 같은 거 조사하면 여기가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반이 나왔다면은 30만 표가 나왔다면은 가능한데 엄청나게 뭐 말도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없어진 표는 도대체 어디로 갔으면서 새로 들어온 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20% 만약에 40%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뭡니까? 안희정이 40%, 20%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20%가 들어가고 여기서 20%가 빠졌다면은 60%, 20%, 여기 20%죠. 20%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조사해봐 달라고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 실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님 이거 한번 조사해 봐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조사해 봐 주세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뢰를 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뭐 홀수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이 아니고 그냥 고소 고발을 했는 상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일단 주면은 내 계정을 다 틀어가건 누가 내한테 보냈는 걸 다 확인을 하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도 돼. 바꿔봤자 뭐 그 데이터 500개예요. 그러면 500개 바꾸어도 그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틀든 말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직까지 나한테 이제 데이터 녹음을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안 준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한테 다시 달라. 해서 또 맞춰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데이터 500개 맞춰보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시간 재어서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야 도대체 60% 20%면 3배가 되는데 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논리적이고 뭐 수학적이고 통계적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저는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항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60%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문재인만 나오는 거야. 이미 문재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문재인만 나오고 뭐 지지율 5위, 6위 이래 돼갖고 이재명은 전혀 안 나왔어요. 이제 고소 고발장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 거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윤희김은 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못 믿겠다. 설문조사에서 60% 이재명 나왔고, 이재명이 아니고 참 문재인 나왔고, 이재명은 뉴스에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 5위, 6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촛불 민심 여론조사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촛불 민심 여론조사라는 것은 촛불 집회, 광화문 촛불 집회 아니면은 각 도시의 촛불 광장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는 사람 한 번이라도 그런데 참석해 본 사람의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참석해봤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민주당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 사람들이 가장 민주당에 참여할 확률이 높더라. 그러면 촛불 민심들은 가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그런 경선인단 집단하고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왜냐 그러면 촛불에 참여했는 사람들의 성비가 남녀가 5대5가 아니에요. 그냥 그 투표권은 5대5잖아요. 근데 이제 경선에 참여하거나 이런 쪽은 남자조가 훨씬 높습니다. 한 2대1 정도? 2대1은 아니지만은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또 어디가 높나 하면은요. 그 광주가 높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울이 높아요. 예, 광화문이 높고 그런 데가 또 비중이 높아요. 그 참석하는 인구수 비중이 이제 서울 수도권이 높고 광주 호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연령이 훨씬 젊습니다. 나이 드신 분보다는 이제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참석을 하겠죠. 그래서 촛불에 참여했는 사람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성향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1. 부정부패를 척결을 가장 잘하는 후보는 하면서 누가 지금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가 부정부패, 적폐청산인데 가장 잘할 후보는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예, 이렇게 나왔네요. 자, 1위가 이재명 26.4%, 2위가 문재인 22.4%, 3위가 황교안 11.6%, 4위가 안철수 10.5%. 좀 다르죠? 예, 촛불에 참여하신 분하고 그냥 그 일반 그 분들 경선에 참여 안 하신 분하고는 굉장히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 다음 재벌 개혁을 가장 잘할 후보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압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1위 30.1%, 2위 문재인 19.6%, 안희정 13%. 사람들 원하는 게 재벌개혁 맞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복지잖아요. 복지 확대를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1위 25.7%, 네, 2위 문재인 22.6%, 3위 안희정 13.7%. 예, 요렇게 나왔습니다. 1위 이재명 25.7, 문재인 22.6, 안희정 13.7, 안철수 10.5. 이렇게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무조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경선인단의 여론조사는 일반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 쟤 많이 나오네. 누가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퍼센트가 3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이제 그렇게 또 힘드느냐 하면 저한테 이제 제보 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연결 상태가 매우 나쁨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수개표로 30분도 안 돼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이 10분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 개표 시 사진 촬영은 못하고요. 검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나옵니다. 너한테 왜 이런 걸 보내느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재명 캠프였다니까요. 민주당 광주 경선 지난 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캠프에 전화했거나 막 야이 이러면서 XXX 이러면서 삐 처리되는 이런 욕을 하고 저한테는 이런 걸 계속해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제보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문의도 저한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경선 뭐 왜 이렇게 전화번호가 안 오죠? 뭐 몇 번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전 또 지역이 어디십니까? 호남이시면은 며칠에 전화가 갈 겁니다. 전화번호는 뭐뭐뭐입니다. 하루 전날 발표가 납니다. 말이 돼요? 왜 경선 전화번호를 하루 전날 가르쳐 주는데? 법에는 20일 이전에 공보물로서 종이로 딱 해가지고 지도 딱 해가지고 어디로 몇 시까지 가면 되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7일 전까지 뭐 이렇게 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 마음대로 뭐 바꾸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렇게 재료가 저 현장 투표 신청했는데 ARS로 되어 있으면서 투표 못했어요. 안내 문자도 안 왔어요. 진행자와 반응 보니까 하니까 없어요.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마 이 전화번호하고 제가 하니까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 검사 누군데요? 이렇게 제보하신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뭐고 뭐 아니면은 뭐 저는 제보는 한 일 있지만은 뭐 검찰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고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갖고 갔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요. 저는 인터넷 투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투표를 신청했고 몇 월 며칠 날 신청했고 어떻게 했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인터넷으로 난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뭐예요? 투표 방법, 투표소 투표, 접수 결과 웹사이트에서 투표했음. 신청 일시 2017년 2월 17일 145846이 뭐예요? 이거는 뭐 시간인가요? 그 다음 이름 누구누구 휴대폰 번호 주소 어디 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당 투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파란 글자 신청 완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투표에 꼭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적어가 보냈어요. 이렇게. 근데 가서 보니까 신청을 안 했다. ARS 신청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대면서 너가 잘못했다. 어쨌든 안 된다. 제 이름도 그래서 아침에 가서 안 돼가지고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한 2시간 했습니까? 방송했죠. 뭐 앞에서 현장 투표 앞에서 뭐 사기치냐 뭐냐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참관인들하고 선관인들하고 1시간씩 싸워가면서 결국은 이분 투표 못하고 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5% 정도가 현장 투표를 못하고 왔습니다. 참. 그죠?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재명 투표하고 나서 녹음했는데 오늘 확인차 전화하니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도 홀수고 저도 홀수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다른 분을 찍으셨고 저는 다른 사람을 엄마는 이제 아니죠. 엄마는 문재인 뭐 이렇게 찍었고 나는 이재명을 찍었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희 집 3명은 다 끝자리가 홀수예요. ARS도 금요일에 저랑 동생이 투표했고 어머니는 ARS도 토요일에 전화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홀수번호를 전화를 해보니 저랑 동생은 선거인 명부에 없습니다. 이재명 투표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분 투표했습니다. 어머니 자 있고 어머니는 이미 투표에 참여하셨다고 나옵니다. 파일은 녹음했습니다. 3명 다 홀수번입니다. 이러면서 예 보이십니까? 이렇게 점거 메일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녹음 파일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요, 증거를 캡처하고 화면을 캡처하고 가서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왜 이따위로 하느냐 하면서 항의하고 했는 것을 캠프에 보내니까 캠프에서 개무시해.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해가지고 또 다른 불신임하고 다른 캠프를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모아서 보내주는 세계사에 없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수준 높은 정말 이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증거자료 검찰 가면 100% 조사해야 됩니다. 그냥 수사 의뢰하세요 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딱 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녹음했고 이렇게 했다. 이거 조사하세요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선 무효입니다. 경선 무효면은 뭐 법에 따라 다시 하겠죠. 60일 이내에서 뭐 선거를 하건 뭐를 하건 법에 나왔는 대로 하게 될 겁니다. 조사 안 하고 4년 4개월 끌까요? 이것도 18대처럼. 그러면은 문재인이랑 그 박근혜랑 다른 점이 뭔데요? 부정경선으로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안 밝히고 검찰에 고소하고 뭐 소장 내고 하는데 조사 안 하면 뭐 하는 방법이 이게 있겠죠.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이 사람이 녹음했는 거 전부 거짓말이고 이 사람이 했는 거 다 거짓말이다. 1000명을 한번 증거를 해보라니까 다 틀렸다고. 1000명 조사했는 게 뭐 표본이 적다고. 이 보세요. 50명 이상이면 표본은 충분합니다. 50명 이상인데 이 1000개인데 왜 못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그럼 여기 또 댓글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개된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쭉 나왔는 게 보이십니까? 예. 한민정 씨죠, 그죠? 조금 전에 거는 투표 하는 중 주민번호 앞자리 누를 때 똑바로 눌렀는데 3회다. 번호가 뭡니까? 뒤바뀐 번호로 뭐 멘트가 나오더니 잘못 눌렀다고.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다고 하네. 너무 열받아서 민주당이 항의 전화를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효표가 많지요. 그렇게 많이 나왔나 봅니다. 이거 어쩌죠?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의는 합니다. 그리고 밑에 민정씨 나오죠, 그죠?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 또 최규면 씨, ARS 투표했어도 확인하세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저와 아내가 투표했는데 저는 이미 투표했다가 나오고 아내는 투표자 명부에 없다고 나와요. 이런 거면은 이런 거 나왔으니까 10만 표에 기권표가 나오죠. 자, 아래 캠프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이의 신청해 보세요. 이재명 캠프 02-2070-8272. 투표 못한 분들 공식 루트로 번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공식 입장은 캠프 측에서 확인 중이며 민주당에서 4월 3일부터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RF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제 ARS로 투표 완료 후에 오늘 홀수로 확인 전화하니 투표 완료라 하네요. 저는 그 멘트가 오전 오후에 변해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오전 오후에 변해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형광펜으로 했었습니다. 이거 점거됩니다. 이분 저랑 통화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정언했습니다. 사람이 까칠한 사람 많더라고요. 나는 나만 까칠한 줄 알았던데, 야, 성격 죄송합니다, 민정씨. 예, 와 계속해서 전화해보는 거예요.
1시 10분 뭐 10시 10분 전화해보고 11시 10분 전화해보고 12시 10분 전화해보고 1시 10분, 2시 10분, 3시 10분 이렇게 계속 전화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바꾸는 거죠. 누가 문 열고 와가지고는 1번 눌렀네. 없애. 다른 번호 집어넣어. 3번으로 집어넣어. 이게 나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점점 더 조작의 전구가 명백해지네요. 자, 오전 오후 그 사람은 또 본인이 오전 오후에 전화했는 그 내용 있잖아요. 캡처 내용 전화했고 몇 시에 전화했고 몇 시에 전화했고 했는 내용도요. 싹 다 이분은 다 캡처를 해갖고 증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어떻게 1시간마다 한 번씩 할 생각을 하셨나 몰라요. 자요. 예. 이분이 어떻게요? 요렇게 했답니다. 요렇게 전화번호. 여보세요. 저도 홀수번 전화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1666에 4157. 예. 1시 54. 10시 16분. 요렇게. 이렇게. 핸드폰에 찍혔어. 딱 걸렸는 거죠. 그죠? 어떻게 멘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가서 바꿨으니까 하지. 1번 했는 애들 다 바꿨다니까. 수도권 했어요. 10시 16분경에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시 55분 전화했을 때는 그 뭐고 등록된 번호가 아니라고. 그런데 저분 같은 경우는 홀수 전화번호이고 오전 오후는 같고 저는 다르다. 이게 문제가 있는 쪽이 1이 나온다. 말이 됩니까? 그 다음 남보경 씨. 저는 당원이라서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당원은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저도 등록 안 해. 저는 뭐 되어 있어서 저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권리당원이라서. 그랬는데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권리당원도 얄짤없습니다. 1번 찍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참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하나마나한 경선 이미 조작된 엉망진창이군요. 김원진 씨. 벌써부터 이 모양인데 문희 대통령 되면 걱정입니다. 쓰레기 민주당 잡읍시다. 예, 게시판이 이렇게 점거 캡처 올리고 녹음 올리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현장 투표 전국 집계 문재인 47%, 이재명 36%, 안희정 17%.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 투표는 전부 1번 이재명이 우세했습니다. 언제요? 6시 이후에 직장 마치고 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촛불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촛불광장에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이재명이 우세했습니다. 6시 이후에 모인 사람. 촛불광장 없애버렸어요. 6시 이후 없애버렸어요. 오전에 단체로 왔습니다. 뭐 이권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학교에 뭐 급식한다든지 뭐 이권에 달려있는 한 아줌마 50명 이렇게 와서 단체로 막 투표하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또 조직력이 있으니까 조직력 있는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전화 못 받았다 이런 컴플레인 받는 거 못 봤어요. 현장 투표에 그럼 30% 못 받았던 건 어떻게 아느냐? 몇 명 돼요? 100명 이상씩 사람들을 등록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 투표로 등록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며칠 전에는 저한테 술 먹고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못 헤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등록했는 순으로 욕을 먹는 거라. 너 이따위로 하려고 경선 이따위로 하려고 나를 신청했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100명 했는데 31명 안 되었다. 숫자 31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뭐 300명 했는데 얼마 안 되었다.
여러 명 하고는 누구는 전화하고 누구는 전화 못 받았다. 문자 못 받았는 거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후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자 측은 30% 정도가 현장 투표를 문자 통보를 못 받았고요. ARS로 되어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ARS로 다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5% 정도는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없다. 이렇게 되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리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오전만 되고 6시까지밖에, 그것도 하루 전날 26시간 전에 문자로 통보했고, 원래 공보물로 어디로 투표하면 되고 몇 시에 투표하면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전날 마음대로 수요일날 직장인들 아무도 참석 못하게 하나 놔두고는 그렇게 투표했는데도 문재인 47%, 이재명 36%, 안희정 17%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희정이 2위, 이재명이 3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2위가 이재명이 되면은 결선 투표 들어가가지고 뭐 황금 시간대에 한번 뭐 토의하고 이러면 게임 끝이거든.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3위로 떨어뜨리자. 조작이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보들이 저한테 계속 옵니다. 전 정보가 모여요. 왜? 이재명 캠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에서 보낸 지사다. 못 믿겠다. 불신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보가 계속해서 저한테 옵니다. 뭐 얼마만큼 왔는지는 뭐 계속해서 오죠, 그죠? 뭐 그러면은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이거 봅시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조회수 이재명 37만 1685, 문재인 4만 7천, 그 다음 안희정 3만 400, 그 다음에가 뭡니까? SNS 더빈주 대선 주자 SNS상의 지지율 이재명 45%, 문재인 30.9%, 안희정 6.5%. 5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 경선 진출 출마자별 조회수 당내 경선 등록 1호 최성 2만 1111, 그 다음에 등록 2호 이재명 성남시장 21만 2388, 등록 3호 안희정 충남도지사 11,134, 등록 4호 문재인 9,147. 당내에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든지 이제 감투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관심 있지 일반 권리당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전부 이재명이에요. 자, 그 다음 대선 후보별 지지도 이재명 242, 그 다음 62%, 문재인 21.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회수를 싹 없애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새로 싹 포맷을 하고 하니까 올리자마자 1시간 후에 바로 똑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62% 이재명, 문재인 20%, 안희정 4%, 5%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100명 되면서도 또 비율은 똑같아. 200명 되어도 똑같고 10,000명 되어도 똑같고요. 비율 비슷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워버려도 지우고 전부 제로로 포맷해도 똑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너희들 SNS만 그렇지. SNS 말고 오프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조직이 있는 쪽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강하다는 걸 감안해도 절대 60%, 20%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직이 얼마나 강력했느냐고요? 우리 조직이 강력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문자 봤었죠? 이런 문자 기억나십니까? 예. 링크가 전송되면 화면에서 그 안내하는 대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링크에 이름, 전화번호, 이용자 번호, 동의 입력 버튼을 하면 됩니다. 상담은 ARS 뭐 1811에 1000, 그 다음 1811에 1004 후보자별 캠프에서 쉽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링크를 저한테 주세요. 이러면서 어디요? 문희 사무국장 박땡땡, 예, 문재인 쪽에서, 예, 사무국장이, 이것은 어느 캠프에 속해져 있는 게 그 민주당에서 그냥 대놔 놔두고 문재인 그 선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가봐요. 자, 공정성 훼손된 민주당 경선,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문재인 밀기 민낯,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뭐 얼마나 뭐 여러 곳에서 했는지는 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예,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서도 뭐 인정번호, 뭐 저기에서도 인정번호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경선 관련 이거 해줘도 되는 거죠. 경선인장 등록 후 신청자를 인정번호를 꼭 게재해서 아래 주소에 설문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문재인 만들기 큰 힘이 됩니다. 추천인은 누구누구 땡땡땡으로 해주세요. 주변 분들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것을 저한테 제보를 하죠. 경선 관련 이런 거 해왔는데 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요, 이거 대박입니다. 와, 이게 왜 안 됐는지, 이게 왜 뭡니까? 이슈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더문캠 광역시도 수신 더문캠 광역시도 선대본 참조 더문캠 광역시도 선대본 상황실장 제목 광역시도 선대본 조직특보 선임 요청의 건, 선임을 요청하겠다 이 말입니다. 2017년 3월 18일 요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1인당 몇 명씩? 50명씩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더문캠 광역시도 선대본 상황실장님의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에서는 선대본의 추천을 받아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조직투표에서 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50명 이상 모집한 분. 자, 지역위원회별 50명 이하로 신청 바라며 각종 범죄 비리 연루자와 당윤리 심판위의 중징계자는 제한됩니다. 추천 양식, 부침 양식에 맞추어서 더문캠 조직 1본부 부실장 양민규 010-3783-7326 더문캠 조직총괄 본부장 노영민 오영식,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다 할당을 했어요. 민주당이 이게 선거를 공정하게 이게 진행하는 당 선거 본부장입니까? 아니면은 문캠 여기 선거 대책 본부장입니까? 할당량 50명? 이야. 예. 이런 것들을 다 보냈어요. 더불어민주당이요. 거짓말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물론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조사해봐라.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 선거인단 강제 모집. 이게 바로 적폐다. 문재인 후보 지지 선거인단을 강제로 모집하고 있다.
하도록 당 지역위원회 조직 차원에서 강제 동원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인단을 강제로 모집하는 등의 정치 형태가 바로 구태 정치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9일 총합 이렇게 채널 A는 지난 29일 선거에서 선거인단 울며 겨자 먹기 선거인단 500명 모집이라는 제목을 통해 문재인 캠프 측의 선거인단 모집 요구는 대한변리사회협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었던 것 같다고 보도돼. 변리사회에 500명 할당되었답니다.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를 알 수 있는 문캠의 문양이 선명하게 써 있었고 문재인 후보의 현재 시간 7시 5분 전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30분 지났는 겁니까? 해당 문건 상대에는 문재인 캠프를 알 수 있는 문캠 문양이 선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기성 기자, 한국인터넷 언론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끊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5분 후, 5분 진짜 5분 후에 이따 봬요.